눈썹 문신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정도는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아는 만큼 결과물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오늘을 후기하는 남자 오우남입니다. 남자 눈썹 문신 하려고 하는데 샵 선택부터 내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들,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의 답변들을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눈썹 문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격도 이벤트도 아니고 어디서 받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샵은 화장한 듯 선명한 느낌, 또 어떤 샵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결, 혹은 남자 전문, 여자 전문. 운영 중인 SNS에서 전후 사진들 보면서 다양한 얼굴 케이스나 연령까지도 포트폴리오에서 확인 가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조금 피해야 되는 샵이 있다면, 시술 결과물에 집중하기 위해 적당한 보정은 좋은데 너무 보정을 많이 해서 피부가 찹쌀떡처럼 하얗고 뿌옇게 보정이 되어 있는 곳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과한 보정은 시술 또한 건드렸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전후 사진이 많거나 고객님들 후기까지 함께 올려주시는 샵들이 상대적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신뢰감이 더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1인 샵의 경우에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예약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에는 미리 원하시는 일정을 조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인 샵의 경우 작업, 운영, 마케팅 시술을 모두 다 혼자 하는 운영이다 보니 그냥 예약할게요 말고 해당 샵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양식이나 요청사항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누구나 처음이 있고 유독 걱정이 많으신 분들의 입장을 200% 이해해요. 다만 얼굴에 들어가는 시술인 만큼 충분히 고민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우리 보톡스 한 대 맞을 때도 보톡스가 뭐지? 아, 근육을 줄여주는 시술? 검색해보잖아요. 어떤 시술을 받더라도 아는 만큼 결과물의 차이도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썹 문신이란, 일단 가볍게 말하자면 눈썹 문신은 바늘을 사용해서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그 틈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이에요. 크게는 엠보 기법이랑 수지 기법이 있고, 엠보 기법은 선을 표현하는 작업 방식으로 샵마다 사용하는 단어가 다른데 보통은 자연결 기법이라고 많이 하고, 수지 기법은 점을 찍는 표현 방식으로 선보다는 더 많은 면적을 채우고 선명한 표현이 가능해 화장 기법 혹은 섀도우 기법이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이 두 가지 기법을 함께 사용하면 콤보 기법이 되는 거예요. 통증은 어떤가요? 출혈이 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얕은 깊이로 작업을 하니 통증은 거의 없거나 약간의 따끔함? 이 부분은 그날의 컨디션, 음주 여부, 피부 타입에 따라 통증의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보통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잘 없는데 리터치의 경우에는 한 번 상처를 낸 피부에 한 번 더 작업이 들어가는 거니까 1차 때보다는 조금 더 통증을 느끼시는 편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리터치 일정을 너무 타이트하게 받으시는 것보단 피부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천천히 방문해 주시면 어느 정도 방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디자인은 어떻게 하나요? 남성분들은 일단 원장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물론 전문가를 전적으로 믿는다는 말이지만 더 만족도 높은 결과물을 위해서는 최소한 두꺼운 건 싫다, 부드러운 느낌이 좋다, 혹은 해당 샵의 포트폴리오 전후 사진이나 연예인 사진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현실적으로 똑같이 만드는 건 힘들지만 어느 정도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느낌을 파악하기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눈썹은 표준화된 가이드가 있어요. 남자는 요 정도 길이, 여자는 요 정도 두께. 시작점은 콧볼에서 잡고, 꼬리는 요렇게 잡고, 눈에서 잡고, 얼굴형에 맞는 눈썹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샵이 이런 기준으로 디자인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사람들은 얼굴마다 가지고 있는 골격의 사이즈나 근육의 크기, 표정 등이 전부 다르잖아요. 더 디테일하게 보면 앞부분에 시작되는 눈썹모의 성장 방향, 어디가 진하고 어디가 모자라고가 양쪽이 다 다르고, 왼쪽 눈썹을 많이 쓰고 오른쪽 눈썹은 조금 덜 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도 골격은 자라고 피부는 처지고 근육도 성장하고, 그렇다 보니 특히나 남성분들은 기본 가이드 기준에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니즈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골격이나 근육 사용에 맞춰서 조정을 해드립니다. 물론 앉아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기준에서요. 다만 처음 하는 거다 보니 이 공간이 불편하고 어색해서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시술이 끝나고 편한 사람들을 만나서 편한 근육이 나오면 대칭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너무 진하지 않게, 길지 않게, 두껍지 않게, 과하지 않게 작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리터치 때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하게 얕게 작업해달라고 해당 샵에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지 기간이 궁금해요.
요즘에는 반영구 화장, 고객님들의 안목도 높아졌고 더 자연스럽게 원하시다 보니까 과거 시술보다 훨씬 얕게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반영구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유지기간이 좀 짧아지긴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유지기간은 한 1년 정도. 유지기간은 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고객님들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고객님의 연령층, 피부 타입, 생활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니까 하다못해 시술한 계절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정확한 유지기간은 리터치 때 피부 반응을 보고 안내받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유지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일단은 시술 자체가 연해지는 원리는 피부 턴오버 과정에서 피부 깊은 곳에서 새 세포가 만들어져 각질층을 형성한 뒤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과정으로 평균 28일 주기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피부에 트러블 흔적이 연해지듯 색소를 머금고 있던 층들이 탈락되면서 연해진다고 보는데, 그렇다 보니 평균적으로 피부가 건강한 젊은 친구들이나 피부가 얇은 분들이 더 빨리 빠지기도 하면서 요즘엔 땀나는 운동이나 러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또 요즘 세안 제품만 아니라 화장품에도 각질 제거 성분이나 피부 회복 재생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 피부 턴오버 주기를 당기게 되죠. 이 영향도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결론은 생활 습관이나 피부 타입에 따라 유지기간은 모두 다르지만 보통 안전한 시술로 봤을 때 1년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잔흔은 왜 남나요? 일단 반영구 눈썹이잖아요. 반은 사라지고 반은 영구적으로 남는다라는 말인데, 그 중에서도 푸른 잔은 오래된 시술에서 많이 보이죠. 몸 타투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문신, 타투는 블랙 계열의 색소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니들을, 바늘을 진피 깊은 층까지 넣으면 색소가 혈액이나 조직에 섞이면서 빛의 산란으로 푸르게 보이기도 하고, 과거에는 저가 색소로 중금속 함량이 높다 보니까 산화 반응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푸르게 변색되기 쉬웠어요. 블랙 계열의 잔흔은 레이저 제거가 가능하고, 물론 한 번으로는 힘들어서 몇 번 지우려고 하면 비용과 시간, 고통이 크죠. 붉은 잔흔은 왜 생기나요? 일단 붉은 잔흔은 색상을 만들기 위해서 색소 구성 비율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깊은 시술로 인해 생긴 상흔에 가까운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상처 났을 때나 큰 트러블이 났을 때 붉은 흔적을 남기잖아요.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붉은색은 레이저 특성상 제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심하지 않다면 보색 컬러로 보정, 커버, 재시술이 가능하지만 일단 기법에 한계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새로 놓은 색소가 또 빠지면서 밑에 숨어있던 붉은 잔흔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색소도 많이 좋아지고 시술 깊이도 많이 얕아졌기 때문에 붉게 남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물론 시술을 잘해야 돼요. 숙련도가 높으신 선생님께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잘하는 곳을 어떻게 찾나요? 앞서 설명드렸던 해당 샵의 포트폴리오를 자세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경력이나 이력도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수상 경력이 있다거나 심사위원을 하셨다거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신다거나 경력이 오래되셨거나,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눈썹도 미용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럼 메이크업을 하셨다거나 미용 전공이거나 국가 자격증이 있다거나 선생님들이 어필할 수 있는 경력들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 전공 미대를 졸업하고 종합 미용대학까지 졸업을 해서 저는 미술과 디자인을 하면서 헤어, 메이크업, 피부관리, 왁싱, 속눈썹, 네일 다 가능한 사람입니다. 시술 받기 전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는 방문 하루 이틀 전에는 금주하시는 게 좋고요. 술을 먹게 되면 통증 방지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물론 염증 반응의 문제도 있겠죠. 작업하는데 고객님께서 아파하시면 시술자도 편하게 작업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또 시술 부위에 트러블이 생긴 경우에도 얼룩이 질 수 있으니까 일정을 조금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일 방문 전에는 운동이나 사우나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되는 상태니까 출혈이 나기도 하거든요. 출혈이 나면 색소를 넣어야 되는 시술인데 출혈이 나면서 색소가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색소와 혈액이 섞이면서 좀 발색이 좀 탁하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계열의 약을 먹고 있거나 오메가3 같은 혈행 개선 영양제를 먹고 있다 그러면 잠시 중단하고 방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처를 내서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이라 우리 상처 나면 닦지 않잖아요. 이 닦지 때문에 초반 일주일 정도는 조금 진해 보이고 비대칭이 좀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일정 한 2주 전에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통은 일주일 정도면 딱지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러워집니다. 시술 후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사실 시술자의 숙련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고객님의 관리 방법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큰 시술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주의사항만 잘 지켜도 큰 문제는 없는데, 리터치를 오시면 이분이 관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면 딱 알거든요. 눈썹 문신은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조금은 알고 충분히 비교하고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시술 관련해서 궁금하신 건 댓글 남겨주시고, 눈썹 문신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정도는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아는 만큼 결과물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알아보자.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